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대학교 프로네시스 융합학부의 김성현 교수라고 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석들, 그래서 모델 개발에 대한 내용들과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비즈니스 전략 중에서도 이제 판매 관련되는 것까지 같이 알아보고, 마지막은 PEST 본색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분석해 가지고 이제 비용 구조들 관련됐고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비용 구조에서는 누가 무엇을 만드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몇 개를 얼마에 만들 수 있는가들, 그리고 생산 접점은, 그리고 확보 수단은 뭐냐는 것들이고, 아웃소싱에서 협상력들, 그리고 공급자의 협상력들, 비용 구조들은 어떠냐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을 수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뭐냐면은 누가 무엇을 만들겠다는 것들, 우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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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가들 하는 부분들이 연계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느냐는 것들이겠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비용들에 관련돼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는 것들입니다. 10개를 만드는 것과 100개를 만드는 것, 1000개를 만드는 것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팬들 같은 경우에는 사출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때 금형을 뜬다고 되면 금형을 한번 떼가지고 10개를 만들었을 때 금형 가격이라 라든지 1000개를 찍어낼 때, 10,000개를 찍을 때 금형가가 같다는 것들입니다. 한 번에 되는 부분들이 되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생산 접점은 확보 수단은 어떠냐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웃소싱 협상력들은 어떠냐는 것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내가 협상력을 들고 있을 때하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웃소싱을 맡기는 업체들 같은, 내가 그 아웃소싱을 주려고 하는 업체들에서 힘을 훨씬 많이 들고 있다. 내가 가진 정보들을 많이 들고 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필요하고 됐을 때는 내 협상력은 낮아진다겠죠. 근데 하지만 그 사람이 특히 모르고 있는 것과 알고 있다는 것들은 또 달라진다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용들은 또 달라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공급자들, 내한테 재료를 주는 사람들, 또 그렇겠죠. 내가 맡긴다, 내가 이제 공급받는다들, 모든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운데 있고 이게 아웃소싱 업체들이고 이게 공급자들이면은 공급하는 사람들하고 내하고의 관계들이, 이 공급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다각적으로 판매할 때가 많다고 됐을 때는 실제적으로 내 협상력 자체는 낮아지는 것들일 겁니다. 그리고 아웃소싱들도 똑같은 부분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할 때가 많다고 되면은 아마 협상력, 내 협상력 또한 낮아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아웃소싱 업체들이 내가 하는 쪽들이 대부분 찾아된다 되면 내 협상력은 올라가는 것들이고, 또한 공급들도 내가 훨씬 가지고 있다 되면은 내 협상력은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비용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또 느낀다고 이야기를 또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수익 구조에서는 어떠냐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할 때 누구에게 무엇을 팔고 있냐는 것들이겠죠. 내가 지금 팔고 있는 것들이 뭐냐는 것들. 그에 따라서 얼마에 몇 개 팔고 있는가들. 이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뭐 여기에서는 얼마에 몇 개 팔고 있는가들도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묶음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 시리즈도 갈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지금 뭐 비용 구조하고 수익 구조에서 이야기 드는 것들이 일반적인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린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구조에서는 이제 생산 접점이었지만은 수익 구조에서는 고객 집중 확보 여부들이 어떻게 되냐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고객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내 물건을 우리가 이해할 때 꼭 사야 되는 것들이 뭐냐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는 내 물건을 사는 것들은 물건을 사는 것들이고 거기에 가치 부여된 것들을 산다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죠. 이 물건을 샀을 때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해결한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볼펜을 산다고 됐을 때 여러 가지 볼펜들이 있는데 내가 써야 되는데 잘 써야 뭐, 이쁘게 잘 쓰는 것들보다도 얼마만큼 잘 나오느냐가 될 수도 있고 몇 가지 색들이 되느냐들도 하나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겠죠. 또 되는 것들.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 수업하는 부분들도 관련돼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편리하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가들 또 그리고 내가 편하게 찍고 편집이 편하게 되는 것들이 결국에서는 저한테 이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가치를 제가 살 때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고를 때는 그 가치를 가지고 가져간다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경쟁 우위 요소들은 뭐냐는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기업체들하고 있는데 경쟁 우위들은 뭐냐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격들이 될 수도 있고 품질이 될 수도 있고 또 되는 것들이 뭐 사용의 편리함들로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들이 아마 차지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익 모델은 뭐냐는 것들입니다. 수익 모델들은 제품을 바로 판매해서 일회성으로 우리가 뭐 바로 받고 끝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생수기들 같은 경우에는 생수를 판매는 하지만은 생수기는 공짜로 주면서 뭐 월에 몇 통이다 계속 하는 것들 이렇게도 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수기들 같은 경우에서는 정수기를 판매해서도 일반적인 수익을 얻지만은 필터들을 청소를 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얻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여러 가지들에 관련돼서 수익 모델이 존재를 하는 부분들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결국에서는 선도적인 기업의 전년도 이윤은 얼마였는가 하는 부분들도 보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좀 드리는 것들이 다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트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업종들 그리고 하는 쪽들에서 거의 다 기업들이 선도적인 업체들이 이제 그 정보 공시를 해놓은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는 회사들의 영업이익들 전년도에 뭐 이윤들 그리고 영업이익들 기준들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들로 뭐 선행적으로 된 것들에 관련돼 가지고 먼저 검토를 할 수가 있다는 것들이겠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뭐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이제 모델들 자체들도.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개발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3년 내에 이윤 목표치를 제시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목표치들 어떻게 팔 것인가 해서 이제 실행 가능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고 밑에는 매출형가 목표치들입니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라는 것들입니다. 결국에서는 파는 입장에서는 가장 돈을 많이 팔 때가 되면 가장 이윤을 극다해서 하려고 할 거고 만들 때는 가장 최소 비용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일 겁니다. 자, 매수량 목표치부터 먼저 보시면 누구에게 목표 고객은 누구고 목표 시장은 어디냐는 것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 고객이 누구냐는 것들입니다. 뭐 이 사이버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대면 수업으로 된다 됐을 때는 노트북이 다 됐을 때 되면은 이제 비대면 수업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는 것들이겠죠. 그게 되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은 목표 요약들은 비대면 수업한다 하는 것들. 그래 되면은 그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들도 또 나눌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뭐 고가들도 있고 저가들도 있고 태블릿 PC들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겠죠. 하지만 전체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 전체를 포함하고 이제 목표 내가 원하는 고객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 무엇을입니다.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형태는 뭐냐는 것들입니다. 이 제품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는 것들. 그 다음에 고객 가치, 이제 가격들, 문제 해결해 주면 가격들은 어떻게 되냐는 것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수량들, 접점들이라는 것들. 좀 전에 했던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비용 구조하고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넘어온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얼마나 많이 수량 접점들이고 어떤 형태의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냐는 것들이겠죠. 뭐 지속적으로 수익 모델들 방법들은 계속적으로 바뀌어가는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시리즈 형태들도 나오는 것들이고 우리가 일단 하드웨어들은 공짜로 가면서 소프트웨어들은 또 시리즈별로 가면서 거기에서 수익들을 또 창출하는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뭐 기업들하고 이야기할 때 되면은 꼭 이야기 드리는 것들입니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고객들을 내 고객으로 만들고 났을 때 그 고객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가서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느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매출 원가 목표치에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무엇을 누가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아웃소싱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만들어야 된다면 설비부터 다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뭐냐는 것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겠죠. 내가 뭐 그냥 우리가 일때 인터넷 찾아서 간단하게 이게 된다는 것들 아니겠죠. 정확한 근거 산출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 되면 내가 견적들도 받아볼 것들이고 그런 업체들도 발굴도 하는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하고도 같이 연결됐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얼마나 많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만들 수 있는 것들도 결국에서는 한계에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내가 만든다 아니면 그것들 팔아야지 됐을 때의 부분들하고도 연결되죠. 매출 원가다 보니까 결국에서는 얼마나 만드는 구조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비용 구조들은 어떻게 되냐는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들은 매출에 관련되는 것들 원가에 대한 부분들에서만 좀 계산이 됐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3년 이내에 우리가 해야 할 때 3년 내에 이윤 목표치들에 관련되는 것들을 좀 제시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것들입니다. 앞에서 먼저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뭐냐면은 어떻게 만들고 몇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웃소싱이라든지 공급자들에 대한 협상력을 가지고 비용 구조들이 어떻게 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매출 원가들이 나오는 것들이고 그것들하고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면서 어떤 수익 모델로 매출액을 실현한다는 것들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것들입니다. 기업의 목표들은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에서는. 그러면은 그 사업의 목표들은 이윤 창출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CEO 목표는 뭐냐는 것들입니다. CEO 목표들은 뭐 여담스럽게 이야기를 들으면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인간 경영이다. 또 뭐냐면은 우리는 에너지 기업이라는 것들. 뭐 TV 광고 보면 많이 나올 것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사장님들이 자주 바뀌시죠. 뭐 임기제도니까 그래서 뭐 몇 년 내에 목표 달성하는 부분들이라고 막 적혀 있을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그런 상황에 따라서 CEO의 목표들은 조금 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은 사업의 목표라는 것들은 이윤들이고 이제 기업의 목표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가지고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얘는 고가 기여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 국산화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아마 달려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생산 전략하고 판매 전략들인 것들입니다. 1년에서 우리가 있는 3년차까지는 자체적, 그 다음에 플러스 타이널에서 하는 부분들 생산. 이제 자체 생산한다, 외주 생산하는 부분들 같이 들어가는 것들이고, 그래 되면 생산 인력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기반 시설이라든지 장비들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원자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안에서도 기타 안에 들어가시면은 저 원자재들도 대체용품들이 있는가 없는가들 하는 부분들도 결국에서는 전반적인 생산하고 전략에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소재라든지 원자재들은 이제 계속 저 좋은 것들 그리고 더 값싼 것들을 지속적으로 찾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좀 들을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들입니다. 이제 초창기의 사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돈이 많은 대기업에서 뭐 사업들을 분사를 내 가지고 뭐 만든다 기업체를 하나 만든다 되면 별 무리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 생산부터 먼저 들어가는 부분들이겠죠. 하지만 뭐냐면은 일반 개인들이 사업이 된다 되면은 초창기에는 외주 생산들이 많을 것들입니다. 아웃소싱 맡겨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들이겠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연구개발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또 다른 부분들로도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판매 전략들입니다. 1년에서 3년간 자체 타인들 똑같은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진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시장을 확대하냐는 것들이겠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포화됐느냐 아니면 신규 시장이냐는 것들에서도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드릴 때 기존 제품 가지고 기존 시장에 들어가는 것들하고 신시장에 신제품 가지고 들어가는 것들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런 것들 따라가지고 이제 시장이 확대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이야기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 드리면은 BCG 매트릭스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스타냐, 독이냐, 뭐 캐시카우냐 하는 것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만들었을 때 그 전략들을 제품에 대한 전략들도 같이 가져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주요 시장이라든지 이제 고객에 대한 제품들이라든지 홍보 전략들을 어떻게 펼치고 유통 전략은 어떻고 하는 부분들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직접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도소매를 거쳐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판매 전략을 가져가느냐는 것들이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윤들도 상당히 달라진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즈니스 전략, 비즈니스에 대한 우리 판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좀 전에 앞에서 바로 이야기 드렸을 때 이제 시장 진입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확대를 한다 하는 부분들하고 연결된 부분들인데 이제 시장에서는 초기에는 내가 만들어졌으면 진입 전략을 펼 것들입니다. 이제 시장 진입은 내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처음에 진입 들어가는 것들이겠죠. 그럴 때 되면 우리 진입 방식에서 그 다음에 진입 시점이라든지 진입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따로 나오는 부분들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진입 전략이 맞추고 나서는 결국에서는 확장 전략으로 옮겨가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 하단에 제 얼굴 때문에 좀 가려가지고 있는데 다시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기존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요게 신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요게 기존 제품이고 요게 신제품입니다. 그래서 시장 침투 그 다음에 시장 개척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볼 것들입니다. 여기가 안 볼 것들인데 여기는 이제 신제품 개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품과 시장 개척되는 부분들입니다. 요 부분들은 자료를 아마 공유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따로 보셔도 될 부분들입니다. 자, 뭐냐고 하면은 기존 시장에서 우리가 기존 제품 가지고 할 때는 있는 데서는 우리가 시장에 침투를 하는 것들일 겁니다. 아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기존 제품으로 신시장이라고 됐을 때 시장을 개척한다는 거겠죠. 이제 국내에서 판매가 되다가 해외로 들어간다 되면 기존 제품이 있는 데서 새로운 시장들에 없는 그 새로운 시장에 들어갈 때 되면 그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는 것들이겠죠. 그 개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가격적인 면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겠죠. 요즘에는 뭐 K-팝 때문에 우리 기존 제품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시장에 뭐 들어가는 전략적으로도 많이 패는 부분들이죠.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침투에서 기존 시장에서 우리가 할 때 신제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신제품을 개발을 통해서 기존 시장에 있는 것들을 제품을 바꾸는 것들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가 들을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신시장에서 신제품을 가지고 되면은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들이라고 이야기 드린 것들입니다. 없는 것들을 가지고 그 새로운 시장들의 개척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상당히 좀 가장 힘든 부분들이라고도 이야기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네 가지 다 쉬운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시장에 진입하는 것들이 목적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확장하냐는 것들에 관련됐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PSD 분석에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외부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 사회적인 문제들,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첫 글자 따서 PEST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문제 없다고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장 분석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PEST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ST 분석이 뭐냐는 것들인데 좀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정치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제적인 환경,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환경들, 기술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분석한다는 것들입니다. 하단에 있는 4개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들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경영의 외부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면에서 여타의 전략 수립의 기조를 설정하는 부분들에서 중요하다는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백데이터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이고 계시적인 환경을 수립할 때 우리가 뭐 포피 뭐 마케팅 믹스라든지 수합 분석의 당위성 근거를 떼는 것들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OT 같은 경우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들이 뭐 기회냐 위협이냐가 이제 외부 환경들이죠. 그 환경들이라는 것들이 지금 있는 정치다, 경제다, 사회다, 기술적인 것들로 연계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가서 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부적인 경영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라는 것들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법제도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 드리면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뭐 상황들이 경제적인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으로 된다면 우리가 관습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또 되겠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든지 우리 이슬람 국가들에 가면은 식생활이라는 게 다를 것들입니다. 인도만 가더라도 우리는 소고기를 먹고 있지만 인도에서는 금지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에서 팔던 소고기 버거를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전혀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다음 이제 수집되는 자료의 범위들 관련되는 부분들이겠죠. 이제 기업 경영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수집 방법들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아마 인터넷일 건데 인터넷을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통계청이라든지 이제 정부 기관들도 있고 민간 기관들에 관련되면 우리가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현대도 있고 LG들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나오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석 내용 해가지고 보시면은 정치적 환경들이라는 것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관련 규제 변화들이라는 것들입니다. 기업들을 유치를 한다든지 됐을 때 아니면은 그런 것들 될 때 보면은 이제 법들을 완화시킨다는 것들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규제가 올 수도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에서 어떤 것들은 완화가 되면서 쉽게 갈 수도 있지만은 점점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슈가 되면서 정치적인 환경을 타버려 가지고 법 제도화가 못하게 만들어진다 되면은 내가 사업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들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사업 수요의 변화들 되는 부분들, 수요가 이런 부분들 연계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위험들, 특히 뭐냐면 진출 국가에 대한 정치적인 우리 위험들 되는 부분들이겠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이제 그런 나라들과 자유민주주의라고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되고, 그다음에 중립국가에서 스위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통하고 하는 부분들도 오면서
우리가 바꿔들도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사회주의 가가지고 됐을 때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들에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버리는 것들이 되면은 상당히 사바는데 그리고 시장에 접근하는데 상당히 힘들 수도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무역장법이라든지 우리가 방독점법이라든지 이제 WTO에 제소하고 한다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도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제 아젠다들 부분들도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제적인 환경들입니다. 이제 시장의 경제 전망과 영향들이 어떻게 되냐는 것들, 그 다음에 GDP들 관련돼서 이제 성장률들이 어떻게 가고, 물가 상승률들, 그 다음에 환율이란데 이자율들, 에너지 가격 전량 그 동향들이라는 것들이겠죠. 쉽게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시장의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시장들이 점점 나아진다고 됐을 때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안 된다는 것들 또 되는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 알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환율이란 데 이자율들 되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생산하려고 원자재들 자체들이 수입을 하는데 이 원자재 자체가 환율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문제가 생긴다고 되는 부분들이면은 상당히 만들 때도 힘들더리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한 이 부분들도 어찌 보면 정치적인 것들도 딱 연결돼가 있는 부분들이 이걸 탁 나누기도 하는 부분들인데 그 하나 안에서도 이쪽들이 같이 걸쳐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을 우리나라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출을 못하게 해 가지고 그 원자재료를 자체를 해 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팍 가격을 올린다든지 하는 부분들 또 뭐 있는 부분들이죠. 다음으로 이제 에너지 가격의 동향들입니다. 전자제품 관련되는 것들은 에너지 가격 동향들 상당히 많이 보는 부분들이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 못하는 국가들도 나타난다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회 문화적인 환경들입니다. 이제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들이라는 것들입니다. 이제 계속 바뀌는 것들이죠. 제가 사용할 때들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MZ 세대들하고는 이제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소비 라이프 사이클들 변화라는 것들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집에서 밥 먹는 것들이 당연했지만 지금 이제 밖에서 외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1인 가구들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달라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어,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를 또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품 트렌드의 동향들도 꼭 봐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어떻게 제품들이 트렌드적으로 이제 가고 있느냐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지금 뭐 상당히 커졌던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되는 부분들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거의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거의 집에서 어머님들은 집에서 보통 그 가정을 돌본다든지 애들 키우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진출해서 하는 것들이 남자 여자들 이제 그런 비율들이 없는 것들이죠. 다음으로 이제 사회적 윤리하고 규범들입니다. 법적으로 안 되지만 하지 마라 된다고는 돼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다는 것들도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보시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시작할 때 초기에 이야기 드렸던 것들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되지만은 수출하는 나라들에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내가 진입하려고 하는 나라에 대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들 뿐만이 아니고 윤리, 규범들 전반적으로 알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것들 이야기를 드린 거죠. 그것들이 결국에서는 이야기를 할 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술적 환경들입니다.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들, 이제 정보 기술의 변화들 되는 것들,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식으로 기술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가 판매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연결되겠죠. 내가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을 안에서 뭐 제조 공장 안에서 했는데 그 회사들은 스마트 팩토리로 되면서
한 곳에서 전체 공장들을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다고 하는 정보기술들의 변화가 있고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그게 못 따라간다고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기술의 혁신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기술의 확산들 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에서 이제 추정 매출액 좀 구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정 매출액 구하는 부분들로 좀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성장성이라든지 고려를 해가지고 작성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이제 추정 매출 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PSD 분석을 통해서 파악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전체 시장 규모들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진입하려고 하는 시장 전체가 이제 정치, 경제, 이제 사회, 문화, 기술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쪽에 있는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런 예들이 나왔다는 것들로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소문자 A 아이템이 속한 대문자 A 시장 규모가 500억 정도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 되면 전체 A 시장은 연간 또 10%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또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1년간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 규모를 정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소문자 A가 시장이 A가 속한 A의 전체들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요 부분들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부분들은 정할 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요런 PSD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의 가망 고객이라든지 1차 타켓이라든지는 그리고 1차 년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비중이라든지 가망 고객 비중이라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는 부분들이겠죠. 이 부분들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추정 매출을 구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A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전체 가망 고객 비중이 우리가 할 때 10%다. 고 되면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망 고객 시장 규모가 500억에서 10%면 50억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망 고객의 시장 규모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체 시장 규모가 500억이지만은 내 아이템들은 50억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것들이고 거기에서 전체 가망 고객 중에서 1차 타겟으로 하는 것들이 뭐 어느 지역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초창기에 어디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플랫폼 사업으로 된다면 어디 안에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뭐 경남에서 먼저 한다 아니면은 전남에서 먼저 한다 했을 때 이제 커져 간다고 할 수 있죠. 그때 보면은 전체가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지역의 가망 고객이 전체에 대한 5%라고 되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50억에 대한 5%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수학 시간 같은데 이 수학 시간 아니고 산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들입니다. 지금 글로 적어 놓은 것들을 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사칙 연산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편하게 이해가 되실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50억 곱하기 5는 2억 5천만 원이라는 것들입니다. 이제 1차 년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1차 타겟을 가지고 매출액을 2억 5천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3년간 예측치를 전체 시장에서 3년간을 예측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현재 요거는 산술적으로 추정을 했던 부분들이지만 실제적으로 성장률 10%는 돼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성장률뿐만 아니고 우리가 시장을 확장해 나간다고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제가 추정 매출 먼저 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면은 1차 년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내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거에서 1차 년이라고 됐을 때 되면은 추정 매출이 2억 5천만 원이라고 딱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2차 년도에 가면은 사업을 낸 2차 년도에 가면은 2억 5천만 원에서 시장 성장률이 10%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 되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2억 여기서 2,500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 되면 2억 7,500
7,500만 원이라고 여러분들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3차년도에 가면은 2억 7,500만 원에 다시 뭡니까? 만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들을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는 여러분들 110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수식이 좀 잘못됐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110으로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뭐냐고 하면은 지금 요거만 가지고 하면은 성장률만 계산이 됐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타라고 여러분들 보시고 2억 5천 플러스 그 다음에 갈로 열고 2억 5천 곱하기 10%가 되면은 2억 7,5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3차년도 되시면요. 2억 7,500만 원 곱하기 110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 되면은 전체적인 추정 매출액이 나온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은 성장에 대한 10%만 가지고만 이야기가 된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A 아이템이 속한 구매에 대해서 전체 가망 고객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10%에서 요까지는 1차년도에서는 뭐 1차년도에서는 2억 7,500이었고 이 비중들이 가망 고객들은 그대로지만은 1차 타겟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의 가망 고객의 비중들이 5%에서 또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늘어나면 2차년도에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냐면 이게 10%가 된다 되면은 여기에 가면은 50억 곱하기 10% 같은 경우는 5억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면은 그 5억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시장 성장률하고 같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다면은 여러분들이 2차년도부터 추정할 수 있는 금액들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술적으로 여러분들 그 예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추정 매출액이 이렇게 됐지만 실제적에서 시장에서는 분석할 때 되면 추정 매출을 할 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시장 성장률이 될 수가 있고 시장이 성장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회적인 현상을 타고 마이너스로도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전체 가망 고객 중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1차 타겟이라든지가 달라지는 부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요 추정 매출액은 1차 타겟 가지고만 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1차 년도에는 이 타겟으로 갔고 2차 년도에서는 확장이 들어가서 또 뭐 별표 지역 가망 고객의 비중이 뭐 1% 정도가 또 됐다 되면은 1차년도 지나고 났을 때 2차년도 계산을 할 때 되면 저 1% 가망 고객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때 되면 저것은 성장률 10%하고 다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씩 이런 부분들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봐가지고는 여러분들 무리 없이 좀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제 비용 구조하고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3년치 이윤 목표를 제시를 한 부분들은 뭐 매출액 목표치하고 그다음에 매출 원가 목표치에 대해 가지고 형태로 매출액 목표치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할 때 시장에서 목표 고객은 어떻게 되고 서비스 형태라든지 제품들 그리고 가격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전략에 갔을 때는 기업의 목표들이 결국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이다 보니까 사업의 목표들은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우리 CEO들의 목표들은 뭐냐 해서 제가 물음표를 했던 것들이 있었죠. 이제 그 부분들하고 연결돼서 이제 전략들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뭐냐면 생산 전략들, 판매 전략들에서 이제 자체 생산, 외주 생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판매 전략들은 다시 매트릭스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짐 전략, 시장 진입이 들어가고 나서는 확장을 한다고 들어온 부분들이었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요 부분들이었죠. 이제 기존 시장이고 이제 신시장이다 하는 것들. 그다음에 기존 제품이다고 하고 이제 신제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기존 제품에서 기존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침투로 들어가서 이제 확장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제 기존 시장에서 신제품이라면은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이제 시장 전략을 들어간다는 것들이었고, 기존 제품을 가지고 신시장에 들어가는 것들은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신시장에서 신제품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제품을 통해서 신제품을 통해서 시장을 개척한다는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PST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정치적인 환경들,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들, 그 경제적인 환경들, 그리고 사회 문화적이고 그다음 기술적인 거 네 개 첫 글자를 따서 PST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SWOT 분석에 들어오면은 자기의 강점, 약점을 넣어서 기회, 위협에서에 대한 외부 환경하고 연계된다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하나 이야기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시장 분석에서 추정 매출액 구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업 들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